안녕하세요, 연경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을 하다가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어릴 때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울증이 있는 상태로 몇 년째 치료받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연경입니다. 그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금토일 카페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월화수목은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중 지지난주쯤의 일이 저에게는 너무 타격이었어요. 제가 헬스장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지 6개월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고 급히 출근 시간을 맞춰 가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노동력이면 다른 일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그만둔 상태가 아니라서 성우한테는 말하지 않고 뭘 할까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성우랑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우가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뭘 하려고 하냐고. 헬스장 그렇게 하고 싶다더니 왜 그러냐고. 처음에는 제가 헬스장 새벽 인포 알바 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었는데요. 성우는 늘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를 바라니까요. 알바인데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지. 시간도 짧아서 돈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었습니다. 성우도 빈정이 상했는지 그냥 집에나 가자 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다 마시자마자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버럭하더라고요. 뭐가 짜증이 났는지 너는 왜 평범하게 살지를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약간 충격 받았던 것 같아요. 배신감과 서러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름에 자살 시도했을 때도 몰아세우는 그에게 내 존재가 민폐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내 존재가 민폐구나. 내가 없는 게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스터디 카페로 가서 휴게실에서 한참을 울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도시락도 이제 그만 쌀 거고 저녁 식사도 이제 간단히 먹을 거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오든지 사오라고 했어요. 나는 고구마랑 계란만 먹어도 된다고요. 갑자기 훅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도 겨우겨우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만 겨우겨우 하면서 지냈어요. 거의 누워만 지냈고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누군가에는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애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건들면 긁히고 폐부까지 찔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없는 게 모두에게 편안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 동동이랑 연락을 하게 됐고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미안하고 고맙게도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구보다 저를 본인의 일처럼 이해하고 납득해 주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네가 설마 죽는 것을 선택해도 이해되고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매갈이 없이 지냈어요. 일상도 겨우겨우 했고요.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중에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생사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우는 성우 기준에서 괜찮은 일들을 하길 바라고 나는 그게 어렵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일만 버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삶이 이렇게 버겁고 죽고 싶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도,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애써야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지치고 하기 싫었어요. 괴로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워있으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어떤 영상이 떴고 저는 무서운 이야기 채널 같은 건 줄 알고 영상을 눌렀어요. 카페 알바할 때는 혼자 해서 손님이 없으면 한쪽 이어폰을 끼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민지의 호신마마라는 무당분의 채널이 뜬 거예요. 이분은 미스터트롯 PD였다가 신내림을 받은 분이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는 좋은 말만 못 해준다. 보이고 들리는 대로 말한다. 좋은 말만 듣고 싶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나이가 30 이하인 분도 받지 않는다. 전볼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운명인지, 자살기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내가 그런 건 아닌지. 저희 친할머니도 자살하셨고 저희 엄마도 자살하셨으니까 저에게 뭔가 그런 기운이 있는 걸 아니까. 정신과를 6년째 다니고 있는데 잘 지내려고 애써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적 죽음을 반복하니 그런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래서 사람이 약해졌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이성적인 판단,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 점을 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둘 때도, 가게를 차리고 폐업을 할 때도 저의 판단만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 가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했고 서울까지 갔어요. 들어가기 직전에도 고민했고 성우한테는 이런 일로 서울에 갔다 온다고 말하지 못하고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다녀와서 말했지만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점은 소름 돋을 정도였어요. 결론은 정신 차리고 살아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살기가 붙었다고, 꼭 구술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였거든요. 이런 걸로 삶을 결정한다는 게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내가 견디고 애쓰고 노력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게 운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민지님은 저에게 삶을 붙들고 살아내라고 했어요. 저를 처음 딱 봤을 때 작은 나무에 큰 뱀이 층층 감아 조이는 형상이 보였다면서 지금 제가 그런 형국이라고요. 제가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지 물었더니 지금은 그런 걸 결정할 때가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삶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낼 생각을 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뭐가 잘 된다고 말을 해주어도 조금만 잘 안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들들 볶을 거라면서 절대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본인한테 그러면 안 되는 시기라고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운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뜻대로 네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에 상처받고 아 죽고 싶다, 난 도움이 안 된다, 성우한테도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쉽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요. 근데 그 표현이나 표정이나 그걸 재현하는 말투가 정말 제가 하는 것 같이 말해서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일단 살기나 해라. 뭘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라. 유튜브도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스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많이 자고요. 심란하기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글로 누군가와 소통하고 그게 업이 돼서 수익을 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을 보고 나니 후련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살아내는 게 내 직업인가 보다. 나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 일단 살기나 하자. 전 하고 싶은 말도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도 많은데 막 급히 가는 건 지금 나에게는 무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천천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4-5시간씩 일을 하니 온전히 쉬는 날이 없어서 마음을 먹어야 뭐라도 쓰는데 안 하던 일을 하려니 일하고 오면 1시간 정도 자기도 하고 운동 다녀오면 저녁 먹고 잘 시간이더라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틈틈이 하고 싶은 걸 해야겠어요. 더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고요. 알바를 하나 더 하게 됐던 건 성우가 불안해해서였어요. 나도 그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도 잘못도 많고 흠도 많고 성우가 바라는 이상형은 아니고 완벽한 아내는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그가 그렇기도 하고요. 성우는 화가 나면 욱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이번에는 단단히 아팠어요. 전에는 그냥 상처받고 점점 마음에 거리가 생기는 거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의 최선이니까요. 또 이렇게 홧김에 나에게 약점인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을 또 하면 그때는 로디빌리 데리고 집 나가겠다고 했어요. 전에는 성우 없이 사는 게 겁나고 무서울 것 같았는데 막상 각방도 써보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로디빌리랑 알바하면서도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상처받아서 마음이 얼어버린 건지 단단해지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찌르면 찔리지만 않고 쳐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누가 욕하고 지적하고 화내면 쭈글하지 않고 대차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요. 웃기고 있네. 신경 꺼. 너나 잘해. 팍시. 야, 꺼져. 이런 거? 그 후에 성우랑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성우는 본인이 저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 미안하고 슬프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본인이 인간관계나 표현에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어요. 저는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느낄 때 이렇게 내가 나의 일이나 직업과 노력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걸려 넘어지면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사라지고 싶고 소멸하고 싶고 죽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상처받는 건 아니니까요. 정신과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상처받고 슬프고 힘든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병의 증상이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남편대로 슬프고 서운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를 두고 죽고 싶어 한다는 걸 너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홧김에 심하게 말하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건지 모르지만 도박, 바람, 술과 폭력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세월이 아주 오래 걸려도 맞춰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겠다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내 자존감을 그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생활을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우는 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를 만날 때 터지더라고요. 그건 보통 저를 향하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대화로 소통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 티 나니까 터지게 돼 있으니까 말하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지내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깊은 무력감에 빠지면 화해를 해도 그 감정에서 쉽게 나오지는 못해요. 한 일주일가량 도시락도 안 싸고 저녁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빨래도 안 하고 지내서 집이 엉망이 되기도 했어요. 온몸에 본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찐득찐득하고 끈적끈적해서 움직일 때마다 여간 힘든 게 아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기지도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도 멀리서 보면 우상향일 거라고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 사경을 헤매기를 반복하니 그런 희망을 품는 것도 무섭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항상 제가 더 응원과 위로를 받아요. 언젠간 다시 제가 힘들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해가 길어졌고 꽃이 만발하고 봄이 왔고 또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사이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 생각하고 궁금했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텐데 하고 한 발 한 발 걸어왔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게 또 올게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